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몸의 피로가 아닌 뇌의 피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학적 휴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휴식을 하되 굉장히 효율적이고 잠시 휴식을 해도 피로감이 가시고 아주 기분이 상쾌한 이런 과학적인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경계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신체성 신경, 가령 내가 팔을 흔든다든가 이거 흔들라 그러면 내 명령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경이 있느냐면 또 하나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율신경은요, 내가 마음대로 조율할 수 없는 신경입니다. 내 말을, 내 명령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리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자율신경이다. 여러분, 이 도대체 내 몸에 있으면서도 이것은 생명활동과 직결이 되는, 그러니 주로 내장신경에 분포가 되는 것이 대충 자율신경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그 신경을 왜 내 말을 듣지 않도록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나 불행히도 이 자율신경은 이게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내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게 한다면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떨 때는 빌어먹을까 그만 끝내버릴까,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자율신경은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충동적인 생각을 해도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내 명령대로 듣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죽자, 숨 쉬지 말자.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신경이 있어요. 내 말을 듣는 신경이 있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신경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여자 앞에 너무 벌벌 떨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긋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손 떨리지 마라 그런다고 손 안 떨리니까 저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왜? 그만큼 흥분하고요.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요, 내 피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야 이제 그만해. 듣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제 내 피로와 직접 관련이 있고, 사실 내 피로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자율신경의 과잉 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내장기관에 분포가 돼서. 근데 이 자율신경은 신경이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라고 하고, 하나는 부교감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감신경은 여러분들 아마 그동안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로 낮 동안에 활동하는 상태, 이때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밤에 주로 자는 동안에 혹은 또 휴식을 하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럴 때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낮에 100% 자율신경은 아닙니다. 자율신경이 조금 더 높죠. 대개 한 60 내지 한 65%.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한 40에서 한 35%. 그 정도로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감, 부교감은 참 묘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적을 만났다, 원수를 만났다. 그럴 때는 막 힘을 확 내고 막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마치 너를 뛰듯 서로가 균형을 맞춰서 잘 활동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교감, 부교감 신경의 정말 균형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맞춰야 되지. 만약에 이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의 균형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프를 해보신 분은 잘 압니다. 골프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생기는 게 골프입니다. 골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나 꼭 그러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심지어 내기라도 하면은 여러분 내기하고 지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어떤 사람은 골프 칠 때는 한 차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다른 차로 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지금 골프라는 것이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가 골프에 나가면은 정말 좋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기분 나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게 정말 골프 치는 그게 없습니다. 정말 휴식을 위해서 골프를 가느냐, 스트레스에서 골프를 가느냐, 가는 것은 그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골프는 뭐 내기하나 무슨 재미로 치느냐 그러지만 저는 내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기왕 골프장에 갔으면은 기분 좋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와야지 그게 골프의 의미입니다. 엄청 비쌉니다, 골프도요. 그러니까 정말 골프를 간 이상은 아주 참 기분 좋은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뇌피로라는 것은요,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때문에 필요한 것은 피로감이 없는 피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로도 모르면서 피로한 줄도 모르면서 사실은 피로가 쌓여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뭐 적절한 대처를 안 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으려니 그거 계속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신체는 그런 뇌피로 때문에 엄청난 지금 부담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걸 뭐 굳이 구별해서 그렇게 은밀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이게 뇌피로와 스트레스는요, 같은 듯 하면서 약간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 불안과 정말 기분 나쁜 자성 우울증 이런 걸 동반할 수도 있지만 뇌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증상이 분명치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컨디션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는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내가 뇌피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뚜렷하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 경로를 밟습니다. 하나 완만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당장 뭐 무슨 급한 일이 아니고 그런 완만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만성적으로 작용하고 이거는 대개 전두전야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가 오면은 이 우리 세로토닌 신경이 이 뒤에 뒤통수에 봉선핵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봉선핵에는 세로토닌 분비가 굉장히 떨어져서 여러분 세로토닌 이 자체가 적절한 긴장과 또 참 평화롭고 아주 행복한 그런 느긋한 기분이 적게 만드는 것이 세로토닌인데 내가 이 약간 불안하니까 그 신경 활동이 굉장히 느려진다. 분비도 적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급성적인 갑자기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그럴 때는 뭐 전두엽하고 이론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강도를 만났는데 뭐 이럴까 저럴까 그런 게 즉각적으로 무슨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달아나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럴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해지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왜 이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가령 혈압도 높아진다든가 동공도 커진다든가 주목을 쥐게 된다든가 이런 그 참 급성 반응이 일어나게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것은 오래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뭐 얼마간 대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급성 스트레스는 쉽게 끝나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후유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PTSD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전쟁터에서 아주 혼난
가령 막 폭탄이 옆에서 터지고 전우가 정말 전사를 했다. 그런 광경을 본 군인들은 돌아와서도 그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은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때처럼 불안 발작이 일어나는, 이 공황 발작이 정말 일어나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급성이든 만성이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과학적인 휴식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